로스터리 카페 창업 1억 날리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테이퍼드 커피 김주희입니다. 매장 가득한 커피 향기, 내가 직접 볶았다는 자부심, 커피 로스터리를 꿈꾸시는 모든 분의 공통된 로망일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볶았으니 원두 가격은 낮아질 거고, 이 원두를 다른 데에도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수익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부푼 기대감에 로스터리 카페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수익 구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로스터리 카페를 차린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뼈아픈 사실들을 숫자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망을 비즈니스로 만들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직접 볶으면 싸다? 많은 분들이 생두와 원두의 가격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스팅은 물리적으로 무게 손실이 일어나는 제조업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두는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서 수분과 유기물질이 공중에 증발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다크 로스팅을 했을 경우 수율은 83%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수율이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두 120kg를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생두 120kg를 열심히 볶아서 원두로 만들었을 때 남아있는 중량은 고작 10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남은 20kg는 공중에 연기와 함께 모두 사라진 셈이에요. 여러분의 피땀 노력 그리고 원가까지 사라진 셈인 거죠. 이는 원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두 1kg를 2만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2만원이었던 생두가 원두로 바뀌었을 때 동일하게 2만원의 원가를 갖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83%의 수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얻은 원두의 원가는 24,100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순수하게 수율을 반영한 생두의 가격일 뿐이지 여러분의 인건비라든지 원두 포장 비용, 그 다음에 테스트 배치 비용, 임대료 이런 것 등등등 수없이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지 않은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받아서 쓰는 원두가 차라리 쌀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대형 로스터리에서 받는 게 되려 저렴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여러분이 직접 볶는 것도 너무너무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만 원가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결코 저렴한 원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원가로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생두를 직접 볶는다?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 로스팅에 있어서도 이 규모의 경제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직접 생두를 로스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많이 볶아도 100kg 정도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잘 되는 그런 매장도 있기 때문에 200kg, 300kg까지도 볶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중대형 로스터리들이 볶는 양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형 로스터리들은 생두를 납품받을 때 과연 얼마의 납품을 받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100kg, 300kg 이렇게 납품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단가로 생두를 납품받을 거예요. 저렴한 생두를 납품받아 로스팅한 원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볶은 원두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중대형 로스터리 좀 탄탄하고 직영점이 또 잘 되면 더 좋고요. 이런 업체들에게 받는 게 되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권의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로스터리 카페를 하기에 적합한 상권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좀 많은 곳, 즉 오피스나 배우 세대가 많은 주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런 도심 지역 이런 곳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터리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스팅을 할 때 냄새와 연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원입니다. 여러분, 민원이라고 하면 남의 일처럼 멀리 느껴지시겠지만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 민원에 아주 빈번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 부분이에요. 제 연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연기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냄새입니다. 커피를 볶으면 커피향 되게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커피 볶는 냄새를 맡다 보면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요. 좀 그게 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밀집된 곳에서 로스터리 카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민원과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높은 고정비와 초기 투자금인데요. 여러분이 단순히 카페만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평이면 열 수 있는 카페를 이 로스팅을 함께 하게 되면 2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 구획 자체가 생산실, 보관실, 사무실 이렇게 공간 구획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스팅을 하려면 최소 10평 정도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평이면 카페를 열 수 있는데 그거에 10평을 추가해서 로스팅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일단 더 높아지겠죠?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카페만 열었을 때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냉장고, 그 외에 이제 제빙기 등등의 기기 장비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가정하는데, 로스팅까지 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로스팅기, 그 기계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사실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스팅 기계 사야 되지, 그리고 임대료도 더 월마다 많이 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원가가 대단히 절감이 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로스터리 카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절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인 로스터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화재 위험성과 서비스 부분인데요. 나는 1kg짜리 로스터기를 쓰면서 그냥 자급자족하고 원가율 좀 높더라도 그냥 내 자부심으로 내가 원하는 원두 맛 찾아가지고 로스팅하면서 카페 운영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화재 위험성이에요. 로스팅을 한다는 거는 사실 200도 이상의 열을 다루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카페를 운영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절대로 로스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1초, 2초만으로도 콩이 볶아지는 그 컨디션이 너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원하는 맛을 구현하기도 힘들고, 로스는 로스대로 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왔는데 손님 저 지금 로스팅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위배되는 행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언제 하냐? 보통 사장님들이 카페 영업을 다 마치시고 밤에 하시거나 아니면 카페 영업을 하시기 이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시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실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지 매번 이렇게 카페는 카페대로 운영하고 이른 오전 시간 혹은 늦은 시간에 또 로스팅까지 하려면 그만큼 피로도가 많이 쌓이겠죠. 피로도가 쌓이면 또 다음날 카페 오픈해서 손님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놓치게 되고, 그리고 커피 맛도 일관되게 제공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맹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성공을 위한 영리한 선택은 검증된 전문가와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카페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검증된 파트너를 만나서 좋은 원두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아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로스팅을 한다는 것은 원가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업무의 강도도 높아지고요. 초기 투자금, 운영할 때 고정비, 이런 것들 모두 다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커피 맛이 균일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로스터리 카페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터리 카페에 대한 로망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작은 로스터리 카페보다는 교외 지역에 좀 더 큰 규모의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카페는 카페대로 운영을 하시고 로스팅 센터는 별도로 운영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된 전문가를 파트너로 두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원두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샘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팅 관련해서든 매장 세팅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정성껏 답변 남겨드리고 방문 세팅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해요.